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4%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22평을 다시 하회했어요. 밑엔 뭐가 있다? 62평 있다. 62평 올라오는 구간까지 매일매일 올라와요. 왜? 6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평균 가격을 점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선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자, 내용 볼게요. 하루하루 평균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게 6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돼요. 단순히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발생했었던 11월 달의 저가 구간을 이미 수렴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오죠.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가 걸려 있습니다. 투자 경고는 왜 걸릴까요? 많이 올라서 감리 조치가 취해진 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준일 언제예요? 24일입니다. 근데 25일 날은 휴장이죠. 24일까지는 요 정도의 움직임 보이는 거고 26일 날에는 이제 투자 경고 딱지를 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불특정 다수가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있죠. 그리고 기관들 매매 동향이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외국인들이 3조 3천억 원어치를 한 달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빠졌다고 보기에는 원래 조정을 받았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8월달, 9월달 이후에 얼마나 올랐죠? 26만 원부터 64만 원까지 거의 한 150%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2등 기업인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조정을 이것도 안 준다? 말도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 삼성전자의 추세가 지켜줘야 된다. 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을 선행하니까.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등 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적게 올라왔죠. 그리고 투자 경고가 달려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고가를 형성해 있는 삼성전자 11만 3천 원 여기 부근까지 12월 달에 삼성전자는 가격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렴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죠. 반등폭이 하이닉스가 더 더디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락 구간도 더 거칠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런 정도 조정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보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가격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자. 그 기준점이 있다. 그게 신고가다. 하이닉스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25년도에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기준에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수익 구간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으면서 여기 22%, 8월 달에 33%, 57%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매수 구간 잡아요. 왜? 가격대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볼게요. 어때요? 22평 돌파 이후에 11월 달에 똑같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엔비디아도 조정받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보세요. 22평 돌파를 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에.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다가 조정 구간이 발생한 겁니다.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마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브로드컴 플러스 오라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가 보고 갈게요. 이게 하이닉스 주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엔비디아입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브로드컴 이번에 하락을 만든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자, 차이가 있어요. 전부 다 합쳐서 AI 반도체 맞습니다. 근데 브로드컴 오더를 받아요. 설계해줘. 설계합니다. 납품해요. 끝이에요. 브로드컴의 고객사는 알파벳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애플도 포함이고요. 빅테크들이 설계를 의뢰했을 때입니다. 즉 마진이 그렇게 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엔비디아한테 GPU를 받아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고객들이 다변화시킨다 아닌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얻고 있는 마진율은 70%대입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적 이후에 조정받는 폭을 보면 어때요? 버틴 종목군들 그리고 빠진 종목군들이 이제 구분되어
굳히기 시작한 겁니다. 즉 AI 관련주들,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다가 하나씩 처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다? 마진이다. 근데 그 마진 기준에서 보면 어때요? 마진이 처지는 이유가 있다. 2차적인 구간에 있다는 거죠. 즉, 한 단계를 거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들. 마진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맞닿을 수 있는 기술력보다는 무언가 조금 영업망이나 이런 쪽 1차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브로드컴 빠졌다. 오라클 빠졌다. 브로드컴에 비해서 오라클은 한참 적어요. 근데 브로드컴 기준에서 보더라도 브로드컴이 빠졌다 이랬을 때 하락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왔다. 22평에서의 조정 구간을 받을 정도로 나온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11월 달에 조정 구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이 11월 달에 조정 구간이 만들어냈을 때 이런 정도의 나스닥 하락 구간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파벳이 이 구간을 다 채웠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지지 않았죠. 엔비디아도 이미 가격적인 우위에 있는 겁니다. 가격 매력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마진율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진율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설해야 된다. 어디랑? 삼성전자랑.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같이 묶어서 보는 거고, 하나 더 들어가서 본다면 나스닥의 움직임보다 1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 뭐예요? D램 가격의 상승세. 이 부분이 가격적으로 반영이 됐고 확인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 6월 달에 상승 구간 만들고 신고가 만들고 대략 한 2달 정도 조정 만들고 나서 이렇게 상승시켰죠.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이런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온다는 거고요. 요 구간도 여기랑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이 여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바닥 구간에서 튀는 거니까. 즉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7만 원 전후가 되고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 확인한 구간부터예요. 이 구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50% 인상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올려달라고 하고 있죠. 70% 정도로. 자,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HBM에 대한 우위 플러스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세. 근데 D램 가격은 어디서 좌지우지해요? 삼성전자. 근데 지금 D램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요?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강세를 띌 수 있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꺾이지가 않았다. 즉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은 꺾이지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투자 경고 관련된 내용도 24일까지입니다. 25일은 휴장, 26일부터 투자 경고 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뭐 한다? 필요한 구간의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는 부분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200% 300% 올랐다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 34%, 하이닉스 기준에서 그렇고 올라온 폭도 마찬가지죠. 한 100% 정도 상승했죠. 하이닉스니까 제가 폭을 줄인 거고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어때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확인했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매매하기 쉬운 겁니다. 하이닉스를 확인하고 나서 변동성을 공략한다. 한미반도체로 50%. 얼마나? 한 달 반. 이렇게 걸린다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보더라도 이수페타시스. 뭐 최근에는 조정 구간이 좀 들어오지만 상승 확인하는 구간에서 어때요?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 밑에 쭉 내려보시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188%까지 이렇게 수익 구간 커지죠. 이런 구간들이 모두 다 언제 나온다? 바닥부터 뛸 때가 아니라 신고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나온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수익 구간이 커지고 낮아지고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는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언제까지? 여기 미국 시장이
반등 확인을 할 때까지. 근데 미국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 나올 거고 그 주역은 AI 관련주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에 대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누가 이끌고 가야 된다? AI 관련된 기업 말고는 사실상 미국에서도 이끌고 갈 기업이 없다. 근데 내년에 뭐가 있죠? 유동성 국면이 있다고요. 유동성 국면에서 누가 끌고 가요? AI.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도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돼 있는 삼성전자하고 관련돼 있긴 하지만 원익홀딩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신고가잖아. 가는 놈이 더 가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하이닉스 측에서는 뭐예요? 가는 놈이 더 가는 쪽을 함께 공략했을 때 수익 구간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과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신고가 종목군들만 추려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실시간 타점과 시황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어때요? 계속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실시간 타점 장중에 공유하고 있고, 여기 12월 16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삼성전자 1% 하락 마감 10만 원 지켰다. 하이닉스 4% 하락 22평 기준 매물 소화 중에 있다. 이유는 미증시 약세 영향. 미국은 가격 부담이 있고 22평 돌파 후 조정이 필요했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미국 조정 구간에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해 소부장은 좋은 편. 단 상승 확인된 종목들만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이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밑에 내려보면 조선주를 포함해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런 쪽들 모두 미국에서 모멘텀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군들 모두 신고가 주도주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미증시는 추가 하락은 어렵다. 즉 저가 이탈의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 의한 하락이다. 시장에 대한 하락은 어디부터? 미국부터. 근데 미국은 내년에 뭐가 있어요? 유동성 국면이 있다. 미국 반등 확인과 종목 반등 확인 후에 매수 타점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공유하고 있고, 단 주도 섹터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모두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자,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180%까지 수익 구간 나오는 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고, 로보스타 AI 관련된 기업이죠. 어때요? 신고가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로보스타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어때요? 101%.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강세를 보고 관련돼 있는 쪽 어디를 공략해요?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등 확인이 된 종목군들. 이때는 그렇죠. 근데 한미반도체 지금 하면 돼요? 안 됩니다. 반등 확인된 거 찾아야 돼요. 그게 여기 소통방에서 신고가 종목군들 매일매일 추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보는지, 세 자릿수에서 적게는 두 자릿수까지 수익 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조정 주고 다시 가죠. 이런 구간 확인해서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수익은 101%. 반도체, 하이닉스 매수하는 이유 뭐예요? 이렇게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 나옵니다. 유동성 국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큰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